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십신, 사주 풀 때 필요한 십신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은 오로지 십신을 정할 때만 쓰고 다른 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사주 풀이에 쓰려고 하니까 또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오행의 상생상극은 뭐냐? 오행 아까 했죠? 목,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 이거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때 생이란 거는 날 생자입니다. 다음에 온다 그런 뜻이죠. 다음에 온다. 뒤에 다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본문에. 그래서 수 다음에는 목이 오고 목 다음에는 화가 오고 화 다음에는 토가 오고 토 다음에는 금이 오고 금 다음에는 수. 수가 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은 아까 시작이라겠죠. 수는 끝이다. 끝이 있으면 다시 또 시작으로 이어져서 이제 순환 반복 운동이 돼서 우주와 이 세상 살아있는 것들은 이 오행의 순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목은 나무가 아니다. 시작이다. 수는 물이 아니고 끝이다. 이제 끝은 다시 시작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보통 졸업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 하면 끝이 아니라 중학교 시작이고, 중학교 졸업을 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마쳤다 하면 또 사회의 시작이고, 또 사회 시작했다 그러면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시작과 끝으로 반복이다. 더 이상 시작과 끝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죽음이죠.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글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수를 물이라고 하지 말아라.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 가리키는 달을 보도록 해라.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잘 담고 명리를 공부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어떤 명리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물이 나무를 생한다고 하면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것이다. 글자에 집착하고 있구나.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란 거는 중국 사람이 썼으니까 수지. 다른 1, 2, 3, 4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1, 2, 3, 4, 5 다시 또 1, 2, 3, 4, 5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됩니다. 근데 글자에 집착한 사람들은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온다, 3 다음에 4가 온다 이런 뜻인데 글자에 집착하면 1보다는 2가 2배니까 좋고 2보다는 3이 더 많고 3보다는 4가 더 많고 이렇게 글자에 집착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초보적이고 웃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십신과 육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의미, 십신의 종류는 본문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합과 방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몰라도 된다. 근데 삼합은 뭐고 방합은 뭐냐? 아까 말했던 임묘진 있죠? 방향이 같은 쪽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방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사, 오, 미가 있는데 여기가 사, 오, 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또 방합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신유술이 되겠죠. 신유술. 신유술이 방합이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해자축. 이렇게 글자가 흐린다, 못 알아먹겠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명리를 공부하려면 청강과 지지 총 22개의 한자만 제대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삼합이란 건 뭐냐? 삼합은 더욱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가 간목이 있으면 그 안에 신금이 손등과 손바닥처럼 함께 다닌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주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잡설들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쉽게 간단하게 풀리는데
근본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이 간목 밑에 손등과 손바닥처럼 간목 밑에 신금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간목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신금이 있고, 이거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여기가 간목이 있으면 여기가 을목이 있고,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 여기에 신금이 있고, 여기에 병화가 있으면 여기에 정화가 있고, 여기에 임수가 있으면 여기에 계수가 있고, 무토가 이렇게 가면 기토가 이렇게 가고, 이것이 바로 12운성이고 청관과 지지를 잇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합을 다시,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삼합을 알고 아는 척 잘난 척하면 또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못하면, 여기가 인입니다. 봄철에 인 시작, 그 다음 여름철에 가운데가 오가 있습니다. 그럼 가을철에 끝에가 술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인오술 해서 뭐 화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오가 강하다고 해서 화국이라고 하는데, 화국이란 것이 그 사람들한테 병화인지 정화인지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죠. 오행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병화와 정화는 너무나도 다른데, 병화는 여기서 활동을 하고 정화는 이 겨울 해자축에서 활동을 하고, 병화 태양은 이 사오미에서 활동을 하고, 정화 촛불은 해자축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대충 화국, 목국 막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오술 삼합이 그렇다 이거죠. 이것도 본문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사가 있으면 사, 다음 계절의 가운데라겠죠. 여기가 유가 있습니다. 다음 계절의 끝에가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 유, 축 해가지고 또 이거를 삼합해서 여기가 유가 금이지 이렇게 하면서 가을 기운이 강하다고 금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금이 경금이냐 신금이냐 물어보면 모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알 리가 없죠. 경금과 신금 구분하지 못하고 오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명리는 천간은 10개, 시즌은 12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지 않고 오행으로 대충 어떻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10년, 20년을 공부해도 답을 못 찾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삼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을에 신이 있습니다. 다음 계절의 가운데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그 다음 끝에는 진이 있죠. 그래서 이 신자, 진을 묶어가지고 또 삼합이라고 수국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 수가 임수인지 계수인지 물어보면 당연히 또 이제 모릅니다. 임수인지 계수인지, 그 다음에 이 신자, 진이 모여가지고 무슨 수가 강해질 리가 없습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해보면 여기에가 해가 있습니다. 해, 묘, 미. 여기에 해가 있으면 그 다음 계절에 가운데 묘가 있죠. 해, 묘. 그 다음 계절의 끝에 미. 그래서 해, 묘, 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총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방합은 몇 개가 있습니까? 방합. 이 방합도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걸 방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목차, 차례,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학과 지지충이 있는데